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물을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그 어떤 음식이나 보약보다도 우리 몸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의 역할과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위서에는 물은 천지의 근본이고 오행의 시초이고 대지가 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물은 자연과 인체에서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철학자 탈레스는 세계의 근원은 물이고 만물은 물에서 만들어졌고 궁극적으로 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죠. 사람에게 물보다 더 중요한 영양소는 없습니다. 사람은 물만 있다면 음식을 먹지 않고도 한 달이 넘게 생존할 수 있지만 물을 먹지 않고는 일주일도 살 수 없습니다. 동의보감을 저술하신 허준 선생님도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준 선생님도 일찍부터 물의 중요성을 아시고 하늘이 사람을 내고 물과 곡식으로 사람이 살아가니 물이 어찌 소중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시면서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오래 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동의보감에 따르면 물을 33가지로 분류해 놓고 그 성질과 효능을 각각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새벽에 처음 기른 우물물이나 찬 샘물인 정화수는 몸에 열을 식혀주고 국화가 자라는 곳의 지하수인 국화수를 마시면 장수하고 음력 정월에 처음으로 내린 빗물인 춘우수는 봄철에 오르는 퍼지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운을 생기게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노화라는 것도 결국은 수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처음으로 수정란이 되었을 때 99%가 물로 되어 있고 성장한 어른의 경우에는 70에서 65%, 그리고 자연적인 노화로 죽을 때는 우리 몸의 50% 정도가 물입니다. 생체가 노화함에 따라서 우리 몸의 수분 함유량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 첫 번째, 물은 혈액순환을 주도하고 임파에게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를 윤기 있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몸에 형성되는 나쁜 노폐물을 해독하고 배설시켜주고 또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것을 예방하고요. 혈액을 중성 내지는 알칼리성으로 유지해 줍니다. 체온을 조절해 주는 역할, 피로를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켜 주죠. 변비나 설사, 탈수 등을 예방하고 요독증이나 통풍, 감기 같은 걸 예방합니다. 물은 실로 무한한 효능이 있습니다. 즉 물은 건강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죠. 성인의 경우 하루에 물을 얼마 정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2500cc 정도의 수분 섭취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1000cc 정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에 함유된 수분으로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1500cc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 컵 200cc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에 7잔에서 8잔 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하죠.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잔을 3번 정도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쉬지 않고 단숨에 물을 마시면은 다 흡수되지 못하고 배설되고 또 위가 차가워지기 때문에 위를 데우기 위해서는 혈액이 다시 위로 몰리게 됩니다. 잠들기 전에 많은 수분 섭취는 소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면에 방해가 될 수가 있죠. 흔히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난다는 건 우리 몸에서 물이 필요하다라는 신호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됩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갈증은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초기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이미 체중의 1에서 2%에 해당하는 수분을 잃었기 때문인데요. 이 정도 감소량이면 피로감을 느끼고 작업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질병이 있을 때나 또 어린아이, 노인일 경우에는 수분이 부족해도 갈증으로 신호가 잘 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체중의 4% 정도 손실이 된다면 근력과 지구력이 현저하게 감소하고요. 우리 몸의 체중의 10% 정도 수분이 손실이 되면 무기력과 혼미함이 이어지고 체중의 20% 수분이 소실되면 혼수 상태가 되어가지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물이 몸에 이롭게 쓰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몸에서 수분 대사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중요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건강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만약 호흡기, 비뇨기나 소화기 등의 문제가 생기면 몸 안의 체액이 과잉 정체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생리적인 체액이 생성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것을 수독이라고 하고 그 병적인 산물을 담음이라고 합니다. 수독이나 담음은 고혈압이나 당뇨, 중풍 같은 이런 만성 질환들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되고 또 오염된 물은 수독이나 담음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물을 마실 때 주의해야 될 질환이나 체질이 있는지요? 물은 체질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지 몸이 찬 소음인 체질이나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위나 장이 불편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조금 따뜻하게 물을 데워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우리가 양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소양인이나 태양인들의 경우에는 찬물을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체내 흡수성이 좋지만 너무 온도가 높은 물들은 체온을 높여가지고 피부를 통해서 수분을 증발시키기도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에겐 실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어떤 상황일 때 일부러라도 물을 좀 마셔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우리가 소변을 봤을 때 소변색이 진한 황색이라면은 노폐물의 농도가 높고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장시간 운전이나 비행하는 경우는 차나 비행기 안의 공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체내 수분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의식적으로 물을 자주 드시고 땀나는 운동 중에도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금씩 자주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식사 전 아니면 식사 중간, 식사 후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좋은 이유는 일단 공복 시 휴면 상태에 있는 위장 기능을 물이 자극해 가지고 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소화력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식사 직전이나 식후에 바로 마시는 물은 위액을 희석시켜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은 식사 30분 전후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의 경우에 또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물과 함께 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사 속도가 빨라지고 위액의 희석으로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죠. 보통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흔히 이렇게 식사 전 찬물 한 잔을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아침에 시원하게 마시는 찬물 한 잔은 입안을 타고 들어가면서 식도를 비롯해 가지고 위와 장을 자극하고 배변 작용을 촉진시켜 주기 때문에 변비가 있다면 아침 공복 상태에서 찬물을 한 잔 정도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노화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노화 방지나 피부 미용을 위해서도 물을 많이 마셔야겠네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노화는 수분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수분이 모자라게 되면은 피부 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건조한 날에는 보습제를 바르듯이 피부 또한 수분을 유지해 줘야 되겠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피부 탄력도 도움이 되고 피부에 있는 노폐물들을 원활하게 배출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가장 맛있게 마시려면 어떻게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물의 온도는 16도 전후인데요. 좀 더 상쾌한 맛을 느끼려면 9도에서 10도 정도 유지하는 물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이 온도보다도 찬물은 혀의 감각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물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또 따뜻한 물의 경우에는 70도 정도일 때가 맛있고 반대로 가장 맛없는 물의 온도는 35도에서 45도인데 체온과 가까운 온도면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보관할 때는 금속으로 된 그릇에 보관하게 되면은 유리나 사기 그릇에 담은 물에 비해 가지고 쉽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은 가급적이면은 금속보다는 유리나 사기 그릇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하는데 실제 물은 0칼로리잖아요. 물만 잘 마셔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지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를 보았던 방법이기도 한데요. 물 다이어트가 있을 정도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율이 좋아져 가지고 체내 에너지가 사용되어서 체지방 감량에 일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방 분해뿐만 아니라 근육 보호의 역할도 하죠. 그리고 물배를 채운다고 하잖아요. 즉 포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일 수 있고 식후 3시간 이후에 느낄 수 있는 배고픔을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중요한 물의 역할과 효능 그리고 건강하게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